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려웠던 일들은 연말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은 이민년 새해에 더 멋지게 이루시길 바라고, 또 다가오는 2022년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민년 신년운세 양띠편입니다. 이민년 양띠 운세에 대한 총운과 함께 대소사 기룡운세, 그리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작축 월에 이제 들어오는 월운, 이런 거 좀 살펴보고요. 내년도에 신년 새로운 그 새해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한 그 궁금한 부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전 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방향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그 삼살방위와 대장군 방위, 그리고 손 없는 날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런 순서 한번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양띠 총운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민년 양띠 신년 운세는 후반기에 기룡 운세가 요동을 칩니다. 때론 그 잘못된 결정을 감정에 따라 행동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주변 사람과의 다툼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고요. 다만 그 완벽한 운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은 일도 있고, 또 굴곡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서 자신의 그 선택을 믿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양띠상은 그 얼굴에는 그 신선의 그 풍모가 있고요. 또 고상한 기품이 있는 듯해도 내성이 그 불처럼 급하고 인내심이 결핍되어 있는 까닭에 모든 일에 끝맺음이 좀 약하십니다. 때문에 외향으로는 정신력이 뛰어나고 또 참을성 역시 강한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은 시종 일관이 없고 필요치 않은 일에 온 힘을 쏟아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을 그만 그 낭비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제 마음은 그 악독하지 못하면서 성질은 조금 불량하고 이기적인 반면에 자존심만 그 고고하여 스스로 고독에 빠지게 되고, 또 주위로부터 외고집쟁이라는 말을 듣게도 됩니다. 그 양띠생은 경우도 분명하고 자신의 그 큰 계획을 갖고 이상에 찬 그 세계를 달리지만 그 공이 별로 없고 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원망해야 하는 그 남모를 번민과 우수가 그치지 않는 그런 그 운명입니다. 양띠생은 그 시간으로는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또 방향은 남서쪽이며 계절로는 그 7월, 음력 6월로 한여름에서 그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만물이 성숙하여 아주 독특한 기운이 있고요. 음양상으로는 음의 기운이고 오행으로는 그 토에 해당합니다. 이런 양띠생은 12성, 당사주 12성 천역성의 별로 활동, 떠돌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있어 고향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니며 재물과 공명을 얻어 자수성가할 그런 운세입니다. 양띠 총운에 이어서 대소사 기룡운세입니다. 직업운,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직업운,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니 좋은 기회를 그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재물은 부귀와 재물운이 가득한 기회의 운이며 협력자를 만나 매사가 좀 잘 풀리고 일거양득할 그런 운이 있습니다. 애정운, 마음을 가다듬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충분한 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그런 운이고요. 건강운, 건강의 제일의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삼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신축년 해자축으로 이어졌던 그 사유축 그 삼재띠들이 이제 내년도 이민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자진 띠로다 이제 변화가 바뀌게, 삼재가 바뀌게 됩니다. 삼재운이 임묘진 그 3년 동안 신자진 삼합띠가 이제 이제 삼재가 되는데요. 이민년인 그 들삼재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들삼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재는 그 9년 그 주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3년 동안 세 가지 그 재난을
겪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재는 또 포태법상 12운성의 양간의 그 병사묘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생육대 묘강세 병사묘 절대양으로 돌아가는 12운성 그 포태법의 병사묘에 들어가는 그 삼재띠들. 예전에는 도병제, 역려제, 기근자라고 그래서 뭐 도병제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지 뭐 어떤 뭐 도구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그 재앙을 받게 된다든지, 또 역려자라고 그래서 또 질병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재앙의 운이 들어온다라고, 기근자라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서 그런 삼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현재의 어떤 명리예상에서 볼 때는 천지인,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재앙, 이 삼재에 대해서는 참 말도 많고 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갈등들이 많은데요. 삼재를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삼재가 든 사람들은 또 용신으로 흐를 경우는 그 삼재가 아주 그 더 좋은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신으로 흐를 때 조금은 한 번 더 신중을 좀 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필요성도 좀 있어는 보입니다. 삼재에 이어서 삼살 방향에 대한 어떤 문제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뭐 이전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그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이사 같은 그 계획도 참 많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전세라든지 이런 그 계약 기간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 또 아니면 새로운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중요한 거는 그 흉한 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고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뤄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성찰이라 할까요? 그런 방향, 삼살 방위, 대장군 방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흉한 방위입니다. 이 삼살 방은 좀 피해가자, 대장군 방위는 좀 피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삼살 방위를 피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삼살 방위는 그 1년에 한 번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삼살 방위는 해마다 바뀝니다. 흉한 방위로 12신살의 겁살, 제살, 천살 방위를 말합니다. 이 삼재 같은 경우는 아까 12운성 포태법성의 병사묘가 해당됐고, 삼살 방위는 그 흉한 그 방향으로서 12신살, 겁살, 제살, 천살 방위입니다. 또 삼살 방위는 그 해외, 내년도에는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민년의 그 연지가 들어가는 삼합의 왕지가 충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민년의 인의 인오술에 오가 충하는 좌우충, 그래서 좌쪽인 그 북쪽 방향이 삼살 방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삼살 방향과 함께 또 살펴봐야 될 방위가 있는데, 대장군 방위입니다. 한번 대장군 방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장군 방향은 그 방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장군 방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하고, 대장군 방향은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방합. 그래서 봄은 임묘진, 여름 사오미, 가을 신유술, 겨울 해자초. 그래서 내년도 이민년에는 임묘진 3년 동안, 봄의 계절인 3년 동안 전 계절, 지나간 계절의 북쪽 방향이 그 대장군 방향이 3년 동안, 앞으로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동안은 그 북쪽 방향이 대장군 방향입니다. 3년 동안은 북쪽 방향은 대장군 방이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 북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다 어떤 흉한 그 우려를 받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너무 깊게 맹신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대장군 방위는 뭐 대장군이라는 그 의미가 죽음의 세계에서 군의대를 그 관장하는 군신을 의미하고, 이 방위를 범하게 되면 재앙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어떤 그런 그 이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방향을 볼 때 피해야 할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전해 내려오는 건데, 맹신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조금은 새롭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해할 이유 중에 하나는 동서남북 이 방향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어떤 방향의 공간적인 흐름, 이게 풍수적인 부분, 시간의 학문이 아닌 공간의 학문, 사주 명리학의 시간의 학문이라면 또 풍수적인 부분, 공간적인 학문, 그리고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부분 때문에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제 또 삼살방 대장군 방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내년 이민년에 1월달부터 12월달 그 월별 운세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지에서 일어난 그 운은 천간의 운도 있고 지지의 운이 있는데 지지의 운을 좀 살펴보자 하면은 합, 형충, 파, 해 운 5가지의 운이 몇 월 달에 어떤 운으로 다 들어오는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그 양띠의 운에는 6월달 1, 2, 3, 4, 5월달까지는 6월달에 제일 먼저 그 합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미합이라고 해서 오미합 말띠와 이제 그 말띠월이죠. 양띠가 말띠월에 우리가 이제 합운이 들어오는데 긍정적인 면과 그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항시 모든 운은 긍정운에는 긍정운만 100% 오는 것이 아니고 긍정운이 다수고 소수의 부정운도 함께 들어온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운이 왔다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좀 나 좋은 운이 왔어 라고 해서 그렇게 있으면 그 긍정적인 운을 잡지 못합니다.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긍정적인 운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운을 활용하실 줄 아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부정적인 운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겁먹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부정운 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내가 잘 조심하고 내 자신이 그걸 잘 다스려서 그 부정운을 잘 흘려보내고 그 중에 같이 따라오는 그 긍정운을 대신 꽉 잡고 긍정운에 매달리고 그 긍정운을 잘 활용하시면 부정운도 긍정운으로다가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리학, 사주명리, 사주팔자를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부정적인 운을 받아들이고 그쪽에 그 어떤 결정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거기에 겁먹지 마시고 한편으로 조금은 선생님 나름대로라도 물론 그 겁을 주려고 그런 그 상담을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만큼 대처하라, 조심하라는 어떤 그 충고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강하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시 어려움과 기름과 흉은 함께 다닌다. 함께 양음이라는 것이 우리 천지인 우리 음양 양음은 함께 섞여 있지 양만 하나 있고 음만 있고 따로 절대 있지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름을 항시하게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흉은 잘 그걸 피해갈 수 있고 잘 흘려보낼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헤쳐나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달에서 점프해서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그 파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미술, 술미파, 그래서 파운에는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새로운 상황에 하던 일이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기존 그 하시던 일에 대해서 생지파를 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키시고 왕지파를 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던 일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운으로 활용하시고 또 이런 생왕묘 묘지파로다가 만약에 그 파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새로운 변화로다가 기존 하던 일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으로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운에는 3가지 생왕묘파 운 어떤 운인지 여러분들의 그 사주 명식을 보고 설명될 수 있는 거고 지금 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 연운 월운이다 보니까 생왕묘 지금 같은 경우는 순미라고 얘기해서 묘지파인데 이런 파 같은 건 새롭게 전개되는 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새로운 그 변화에 되는 기존까지 왔던 어떤 운이 전혀 새로운 식으로 변화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운이 될 수 있는 달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월에 해운으로다 이제 파운에서 해운으로다 변화가 이제 12월 달에 들어오는데요. 해운은 짝을 못 만나게 하는 지지에는 그 육기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충기 그래서 육충으로다 이제 그 운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짝을
지지층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운이 그 해운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기력해질 수 있고 자신감도 상실될 수 있고 또 분열이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이 참 어떻게 보면 충운이라든지 파운도 다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해운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의미 있는 운이고 또 조심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이 필요한 그런 운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민년 12월 달에 해운이 온다는 거. 이어서 이제 2023년에 1월 달이 될 텐데 1월 달에는 그 충운과 함께 또 이제 충운도 들어오지만은 이게 요때는 같이 들어오는 것이 형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충과 형 같이 들어오는 그 2023년 1월 달이 이민년 중에서는 가장 그 변화무쌍한 달이 될 텐데요. 자신의 그 고집과 주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이로 이제 해서 일종의 어떤 자기 자신을 그 묶고는 자승자박하는 이런 그 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형과 함께 또 이제 이어서 충우는 또 뭐 어떤 변화라든지 이제 변수, 이별 등 이런 거 주의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운인데요. 그래서 이제 충미충 그래서 1월달 2023년 1월달 충미충의 어떤 운과 함께 형운이 같이 들어오는 달. 그래서 이때가 가장 변화가 무쌍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이제 잘 마무리하면 또 새로운 또 이제 우리가 계묘년으로 넘어가겠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그 월마다 어떤 그 운이 들어오는지 기본적인 사주명리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 운의 그 운을 보는 어떤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022년 이민년 양띠 신년 운세 살펴봤는데요. 좋은 운은 기로는 최대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또 약간의 그 운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런 걸 좀 잘 대처하셔서 잘 슬그럽게 넘어가서 좋은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2021년 신축년 어렵고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이 신축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건데요. 이민년 다 무탈하게 잘 그 뜻한 바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 역시도 지나고 보니 지금까지 온 그 아쉬운 점 부분 또 어려웠던 부분들이 더 많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희망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희망에 또 우리가 아주 그 행복한 그 아주 대박나는 기운이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힘을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젊은 생각의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젊은 생각의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응원이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